이 오늘 문제는 지방공기업법 문제입니다. 요것도 좀 많이 틀리신 문제 같아요. 법률 지문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사들이 많이 참조하거나 교수님들이 많이 내는 게 생자 3.0이란 책인데, 여기에 공기업 얘기가 상당히 자세하게 들어왔어요. 하다못해 7급에서 뭐 주주 자본주의 모델인지 뭐 이런 것도 막 물어봤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에 비하면은 좀 가볍게 나온 겁니다. 거기는 훨씬 더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 공기업 얘기는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방에는 지방 공기업법에 적용되는 게 직영기업, 공단, 공사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출자 출연법이 있어요. 아직 출자 출연법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미 그 책에 출자 출연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걔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나왔을 때 맨날 당연 적용되는 되는 사안만 물어보잖아요. 그건 여러 번 나왔잖아요. 다음 중 지방공기업의 당연 대상이 되는 게 아닌 것은 또는 되는 것은 이건 여러 번 물어봤고요. 또 누가 임명하는가? 자, 국가는 좀 다르죠. 뭐 어떤 건 대통령, 어떤 주무부 장관 막 그러는데 얘는 전부 다 뭐다? 지방직영기업은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하다못해 공사나 공단의 사장도 누가 임명한다? 이사장 같은 분도 단체장 임명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평가 누가 하냐 그 얘기야. 국가공기업은 기재부가 평가하고 지방공기업은 행안부가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기업의 평가는 1차 기관이 행안부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단체장한테 위임할 수 있어.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누가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국가는 기재부, 지방은 행안부 원칙,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단체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것. 요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물어보니까 이제 안 나온 지문이 막 나오죠. 전부 다 법에 있는 지문들인데 직영기업은 1섹타입니다.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단체장이 임명권자니까 그분이 임명합니다. 이것도 봐두시고요. 지방공기업법이 법 조항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계속 세밀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가 공공기관 있잖아. 비리라든지 자꾸 문제가 심했어요. 정부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재량이 있고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비리가 심하고 맨날 채용 비리나 이런 운영 비리 되게 많이 나오고 저효율적 운영되다 보니까 파산도 많이 했잖아요. 전부 다 국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논문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이론도 많이 나오고 요걸 가지고 이제 책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시험에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 1번은 맞았죠. 두 번째가 문제인데 저는 이거 강의할 때 옛날에는 승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조심하자. 승인은 지금 없어졌다. 99년부터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걸 냈을 때는 나는 승인을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아마 내가 강의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승인을 물어보지 않고 협의를 물어봤네요. 협의는 맞는 말이야. 그래서 승인은 틀렸습니다. 자, 이거 할 때 얘기합니다. 옛날에 승인 받았어요. 옛날에는 99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공사, 공단 설립할 때 승인받았는데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로 넘어갈 거니까. 자, 이거 외우지 말고 내 이렇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통제가 심한 게 일반회계입니다. 근데 지금 일반회계조차 승인 안 받아요. 옛날 승인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예산인데 만들고 보고만 하지 승인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기금도 승인 안 받습니다. 그지? 기금 할 때 기금 문제 나와서 승인 받는다 나왔는데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전부 다 조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이든 기금이든 물론 법률로 기금 만들 수 있어, 특별회계 만들 수 있어. 그게 아니면 다 조례고요. 이거 만들었을 때 보고만 하면 되지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하다못해 1섹타가 그런데 더 재량 있는 3섹타에 승인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건 승인이 아니라 그냥 승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협의로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법률 지문인데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 이걸 몰라도 체계 서열상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광역은 행안부, 기초는 시군 그 시도.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치? 체계상 기초는 광역에 광역은 행안부로 들어갈 거니까 그 말은 맞는데 근데 그거는요 원칙이에요. 예외가 존재해요. 예외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건 원칙이고 요 예외를 이해한 다음에 원칙을 잡아놓는다면 안 헷갈릴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예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렇게 애웠다가는 만약 그 예외가 나왔을 때는 틀릴 겁니다. 100%. 그 예외가 중요한 예외인데 뭐냐면 자, 조합을 만들 때요. 광역이 만들 때는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요. 왜? 조합은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승인받아요. 그지? 근데 기초가 만들 때는 시도지사 승인받아야 돼요. 조합은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자치단체 연합 있잖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론적 연합인데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이 만들든 기초가 만들든 무조건 행안부 장관 승인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지문이든 간에 기초는 광역이고 광역은 행안부라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말이 맞으니까. 근데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예외는 떨어놓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서열이 안 맞다고 틀렸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맞지만은 예외가 존재하니까 예외는 하나 애운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나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숙지하지 않고 그냥 원칙만 이렇게 알고 있다가는 시험에 그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무조건 어쨌든 예외가 없다면 원칙으로 온 게 맞아요. 근데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예외도 항상 염두에 두신 다음에 아 이렇겠구나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답은 2번 틀렸습니다. 2번 틀렸죠? 서열이 틀렸는데 어쨌든 이건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기 때문에 기초는 시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치? 자, 이것까지 알겠단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 이 공단, 공사, 직영기업은 대개 요 내부 문제예요. 요 지방자치단체 안에 문제예요. 근데 어떤 거는, 지방자치를 넘나들 수 있거든요. 여기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다시피 이호 규정에 의해 상호규약에서 공동으로 공사 만들면 돼요. 공사 만들었다는 건 제3섹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 조합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조합이다 보니까 이게 법인이잖아요. 이거는 정부 조직이겠지, 그러면. 법인격이 있고, 어쨌든 공적 영역이고. 자, 그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광역 업무할 때는 상호 규약을 만들어서 공사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서로, 연합을 해갖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조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호 규약을 해갖고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부 안에 있거든요. 항상보다 대통령령으로 범위 정한 다음에 조례로 설치해요. 조례로 만들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조례로 만듭니다. 재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니라 이런 직영기업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지방 그 공기업법을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 계속 지방 공기업법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이 두 개 남았죠. 지금 세 개나 네 개 남았나요? 군무원도 남았고 두 개, 7급, 9급. 그다음에 7급 두 개 남았잖아요. 지방직하고 국가직 남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시험이 네 개 남았는데 그 네 개를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모두 있다. 출자 출연 기업도 있다는 겁니다. 출자 출연은 50%가 아니라 10%만 넘으면 돼요. 직영기업이야 뭐 공무원이니까 빼버리고 공단은 100% 지방정부 거야. 그다음에 공단도 원래 100%여야 돼. 공사도요. 원래 100%여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50% 미만 범위 내에서 민간 출자 가능합니다. 외국인 할 수 있다는 거 시험에 나왔고요. 근데 출자 출연 기관은 10%만 넘으면 돼요. 10% 이상이면은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출자와 출연의 차이가 뭐냐면 출자는 기업이에요. 민간 혼합 기업이야. 그지? 그 다음에 생산성하고 이윤 내는 게 출자기관이고 출연기관은 그게 아니라 문화행사기관이 문화야. 수익이 안 돼요. 문화사업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이런 기관에 지방정부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이걸 출연기관이라고 그래서 어떤 기업 성격, 영리 성격이 있다. 출자기관, 영리 성격이 없다. 출연기관.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은 행안부가 평가기관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출자 출연 행안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인 평가기관이에요.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50% 넘어가는 게 되게 뭐다? 공기업법이야. 직영기업은 뭐 지분이 없을 거고 공단은 100%, 공사는 50% 이상. 그러면 10% 이상일 때 들어가는 게 출자 출연법이에요. 출자기관은 기업이야. 민간 공동기업이고요.
수익사업 내야 됩니다. 출연기관은 비수익이에요. 재단법인이야. 그래서 여기는 상법상 기업이고 여긴 재단법인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성이 있으면 출자기관으로, 수익성이 없으면 출연기관으로. 그 다음에 평가기관이 행안부가 아니라 그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칙적 평가기관입니다. 그런 내용도 지금 대학 교재에 들어와 있고 그게 거의 바이블처럼 사용되고 있는 새행정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범위를 약간 넓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럽겠지만은 문제가 어려워져도 괜찮습니다. 어려워지면 뭐가 좋냐면 커트라인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한테 좀 유리할 수 있어요. 문제 너무 쉬워버리면은 뭐 아무나 다 90 넘어가 버리면은 거의 뭐 구별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커트라인 좀 낮더라도 문제 어렵게 해가지고 열심히 한 친구와 많이 본 친구와 그게 아닌 친구들을 좀 갈라낼 수 있는 변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올해 시험은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봐서 틀린 겁니다. 봤다면 아주 쉽게 맞춘 겁니다. 다만 안 봤기 때문에 워낙 많이 틀렸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강사분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워낙 기출 문제만 나오다 보니 기출만 너무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올해 국가직부터 물론 7급은 이미 2, 3년 전부터 벗어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기출만 했던 겁니다. 벗어나 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 지금.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제목만 알면 맞추는 건데 그걸 못 받고 틀리는 거고 그냥 어 뭐 있었습니까?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질인가 상황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데 그거 안에 틀린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반면 이제 어려운 것들 어제 했던 거 사바티 같은 것들 그건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런 건 또 맞추시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기출 중심을 하다 보니까 약간 벗어나는 거 약간 예외적인 거 우리가 안 봤던 거 나왔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출자 출연도 안 봐버리면 틀리잖아요. 작년에 국가직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감시할 때 그 감시 뭐 방법 막 나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그치? 이런 게 막 나오고, 뭐, 이사회 중심이니, 뭐, 이사회 강화, 뭐, 이런 것도 막 다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정리하셔야 돼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방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나온 시험, 군무원이라든지, 국가직이라든지, 7급 같은 거는 분명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기출을 다 하신 분이라면은 조금 시간 내가지고 그런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상한 문제, 브리타 문제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잖아요. 저는 브리타로 아니고 킬러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뭐 킬러가 이제 뭐 여러분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그런 내용이 정말 이상한 데 내는 건 아니고 전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수님도 내는 거지 아무 근거 없이 자기 논문에 낼 수는 없잖아요. 분명 책에 있고 지금 논의되고 많은 사람이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것이 맨땅에 그냥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너 한번 틀려봐라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교수님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왜 전문가하고 그쪽에 전공자잖아요. 다만 우리는 어렵죠. 안 봤기 때문에. 그치? 근데 어떤 거는 봐도 이론이 어려운 게 있어요. 정말 깊이 들어가니까. 그치? 근데 지금 나온 거는 그게 깊이 들어간 건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말하지만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승인. 그치? 승인은 없습니다, 지금. 승인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습니다. 하다못해 일반에게 특별히 기금도 시험에 나왔어요. 승인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원칙은 조례예요. 다 조례고 예외적으로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은 조례입니다. 항상 대통령령으로 법이 정하고 조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애우지 마시고 이 벗어나는 걸 애워놔야 돼. 지방 나왔을 때 어떤 건 무조건 법률이에요. 지방세 같은 것들. 그런 건 애워야 되겠죠. 그치? 근데 대통령으로 한다, 조례로 한다?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건 원칙으로 이해해버리고 벗어나는 걸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지. 다 원칙인데 원칙 다 암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기초는 광역으로 광역은 행안부가 맞습니다. 또는 주무장관이에요. 맞는데 예외도 있습니다. 그 다음 봐. 지방공사니까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주무부 장관이라면 어떡할 건데요. 근데 지방총괄은 행안부기 때문에 주무부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치? 이런 것들. 근데 거기 위임 사무할 땐 주무부 장관 들어오잖아요. 위임은 행안부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부처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주무부 장관, 어떤 건 행안부 장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위임이 있는 거는 주무부 장관일 거고 위임이 아닌 자치사무는 행안부 장관이에요. 또 사무관할이 애매할 때 행안부 장관이 원칙입니다. 그치? 지방공사 이건 원래 지방 거기 때문에 주무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누가 원칙이다? 행안부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행안부를 주무부로 바꿀 수 있을 거고
또는 어떤 거는 무조건 행안부 해야 되는 게 있다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말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기초는 행안부 장관, 기초는 시도지사, 광역이 행안부 장관이 조합은요. 근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초가 하든 광역이 하든 무조건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런 예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하신 다음에 원칙을 이해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